자, 이번 시간에는 7단원 첫 번째 주제였던 별에 대해서 학습지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빈칸 한번 채워보고 교과서 비교하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226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시차라고 나와 있는데 시차란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A에서 바라보는 이 상황과 B에서 바라보는 이 상황 서로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 보일 때 이 두 사이의 각도, 이 각도를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그래서 시차할 때 시는 한자로 보다, 보일 시자를 사용하고 차는 다르다, 차이점 할 때.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그것을 시차라고 표현을 해요. 자주 나올 용어니까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차는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까울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진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작은 a라고 하면 지금 물체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이 상황이랑 두 번째 물체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쳤을 때 한번 A에서 바라보는 상황과 B에서 바라보는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파란 선이 나타내는 시차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여기가 두 번째 시차가 되겠죠. 근데 물체가 멀리 있을 때랑 가까이 있을 때랑 어떤가요? 물체가 가까이 있을수록 시차가 크고 멀리 있을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으면은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는 어디서 보든 간에 차이가 크게 없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오히려 크게 차이가 나지. 이런 것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자기 앞에 눈앞에 연필을 두고 아니면 멀리 두고 한번 해보거나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데 물체의 시차를 측정하면 관측 지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그린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거리와 시차가 반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반비례 기호인데 반비례.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거리에 따라서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시차를 알게 되면 거리를 알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고 해서 시차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있고 이제 주제가 별이잖아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직접 자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시차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라고 라는 방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게 연주시차. 연주시차는 우리 교과서 228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연주시차. 연주시차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이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업 시간에도 배웠겠지만은 연주시차. 시차는 시차인데 연주시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의 연주운동 때문이에요. 지구의 연주운동으로 생기는 별의 시차를
지구의 연주 운동 때문에 생기는 별의 시차를 연주 시차라고 불러줘요. 연주 운동이라는 거는 뭐 자세하게까지는 상관없는데 그냥 공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공전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맞죠?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그 운동, 공전을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시차, 그래서 연주 시차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둬요. 자, 우리가 지구가 있고, 자, 저기 너무 작게 그렸는데 태양이 있어요. 태양. 자, 지구에서 태양이 있고,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뭐 수금지화, 목토, 천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이 태양계 안에는 유일한 별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은 대부분 다 태양계 밖에 있는 별이에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보다 더 멀리 있겠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애초에 지구에서 별 일단 지구에서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서 엄청 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구 이쪽에 있고 관측 지점이 다르더라도 별까지의 아까 시차 이 각도 두 관측 지점에서의 각도를 시차라고 하는데 애초에 별이 너무 멀어서 지구 위에 어떤 지점에서 보더라도 의미 없어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의미 있는 수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때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대략적으로 약 6개월이 지나면 반대편으로 올 거예요. 반대편. 그래서 이쪽을 A눈, 이쪽을 B눈 했을 때 그 각도, 거기서 보이는 이 차이를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연주시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우리가 공전을 할 때 의미를 두는 길이는 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지금 A, B 지점에서 시차를 잰 것보다 이 시차의 2분의 1 지점, 이 2분의 1 지점 여기를 연주 시차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곱해지게 돼요.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구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관측을 해야 그나마 의미 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연주 시차의 단위는 초 이거 그냥 알아둬요. 1도 우리가 흔히 각도를 재는 게 1도인데 사실은 별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각도가 그렇게 극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그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작아서 1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초 단위로 나눠요. 1도는 3600초인데 각도가 작아서 초 단위를 씁니다. 자,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새로운 단위니까 알아두면 좋겠어요. 1파섹은 우리한테 익숙한 킬로미터로 고치면 약 300억 킬로 정도 돼요. 30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3 곱하기 10에 3에 10을 13번 곱한 이 정도가 1파섹이에요. 일단 엄청 멀리 있는 거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수록 작아진다. 사실은 이거 위에서 했던 내용 위에서 했던 이 내용과 마찬가지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새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공전하는 그 지구를 우리 눈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있는 별이 내 눈앞에 있는 연필이라고 해서 그냥 가까이 있고 멀리 있을 때 시차 똑같이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곱하기 2분의 1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면 금방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같은 밑에 자 연수시차 비교하기 별 x와 별 y 중에 연주시차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앞에가 더 클 거고 거리를 비교하면 자, 연주시차가 작은 y별이 더 멀리 있겠네요.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별까지의 거리가 일단 너무 멀어요. 사실은 별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매우 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애초에 연주시차를 우리가 측정을 해도 연주시차가 매우 작을 거예요. 숫자가 엄청 작아요. 매우 작아요. 그러면 별들도 마찬가지로 지구, 우리 태양계에 가까울 수가 있지만 더 멀리 있다 보면 점점 더 먼 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연주시차가 더 작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들, 모든 별의 연주시차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우리가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모든 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별은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의미 있는 값을 가지려면은 비교적 가까운 애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이용되는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미안해요. 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까지는 이제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파섹 이내의 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넘어가는 별들의 측정은 어려워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면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연주시차를 직접 계산하고 그 값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거보다 결론은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계산시키고 그러고 싶은데 어차피 전공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그냥 노가다 하는 거고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은 시차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뒷장에 문제 한번 답을 넣어볼게요. 1번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 시차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시차와 연주시차에 대한 설명. 자, 첫 번째,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크게가 아니고 작게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문장을 보면 바로 한 10초도 안 되니까 연필 하나 잡고 내 눈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눈 감았다 떼면서 비교를 해봐요. 연필이 내 눈앞에 있으면 왼쪽 감았다 오른쪽 감았다 하면 연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팔을 뻗은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감아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봐서 거리가 멀면 보이는 것의 차이는 작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연주시차 두 번째, 연주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내는 각에 곱하기 2분의 1 한 값이에요. 조금 치사한 문제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나와 있는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고 가까울수록 크다. 맞는 내용이고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의의가 되겠죠. 꼭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연주시차는 단위가 초를 사용하고 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이게 그림이 없네. 이거 넘어가요. 그림이 없는 문제라서 넘어가면 될 거고 자 6번 그림은 6개월 간격 이렇게
힌트가 나오면 뭐 밑줄 그으면서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자,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별 A와 B의 위치 변화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별 B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라고 나와 있네요. 별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애초에 얘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일단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의 차이, 시차가 0에 가깝다는 거죠. 0에 가깝다는 건데 이 말인즉 완전 멀리 있다. 완전 멀리 있어서 얘는 고정이다. 완전 멀리 있는 별이라서 시차가 의미가 없어요. 거리도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시차를 잴 때 하나, 엄청 멀리 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A의 연주 시차는 0.1초이다. 일단 A가 B를 기준으로 좌우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7초와 0.04초를 더하면 A의 시차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끝내면 낚이는 겁니다. 연주 시차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에 2분의 1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0.05초가 정답이 될 거예요.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연주 시차는 0.05초이다. B는 지금 너무 멀리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구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3번, A와 B가 더 가까이 있다. 둘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차를 비교해서 거리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누가 시차가 크고 작은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애초에 A는 시차가 있어요. 근데 B는 시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B보다 더 가까이 있다. 우리가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학습지 밝기를 통해서 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할 테니까 학습지 옆에 꺼내놓고 그 다음 강의도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